시청자 여러분, 퀄리터스 반도체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5월 29일 10시 37분인데 어저께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털었거나 아니면 좀 관심이 좀 떨어졌거나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좀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퀄리터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도 분할 매도를 안 했다라는 부분을 어저께 말씀드렸고, 썸네일이나 제목에 노출을 안 시켰던 게 이제 영상을 좀 보시라고 그런 거였는데 예, 제 작전 실패였습니다. 예. CXL 관련된 내용을 좀 보강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뉴스랑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엔비디아 실력적도 좋게 나왔죠. 이런 부분들 봤을 때 퀄리터스 반도체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봐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 추세 속에서 어떻게 저랑 매매를 하면서 타점을 가져가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드려야 될 게 확실하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중요한 거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실적이 좋게 나와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4%. 얘가 시총이 2,000조 가까이 되는 애기 때문에 삼성전자 6배, 8배 정도 되는 애잖아요. 4% 올라갔다는 건 무지무지하게 많이 올라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이제 올라갔던 예상치 상회라고 했을 때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겁니다. 중국용 H20 칩 수출 규제, 이거는 트럼프 정부에서 수출 규제를 내렸던 거였죠. 그거에 대한 타격이 예상보다 적었고, 데이터 센터 사업이 급성장했다라고 했는데, 데이터 센터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얘네가 만들고 있는 게 뭡니까? GPU부터 시작해서 H100, 뭐 A100 해가지고 AI 반도체 칩이잖아요. 이거를 수만 개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센터로 만든 게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AI 학습 센터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걸 런나게 돌려가지고 AI가 학습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산업을 급성장시켰다. 누가 과연 이 엔비디아의 매출을 급성장시켜줬을까? 마이크로소프트랑 AWS랑 뭐 메타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AI 산업에다가 투자를 더 하겠다라고 발표했던 애들이죠. 그게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칩적인 부분, 반도체적인 부분에 있었을 때는 호재가 앞으로 더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나오긴 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 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출 관세를 뒤집어 엎는 저런 실적이 나왔다는 거, 플러스 다른 데서 한 번 사왔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끝내지 않습니다. 얘가 지금 생산도 해야 되고 수주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GPU 하나에 5천만 원이 넘는 돈인데, 이거 4만 불이 넘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에.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몇만 개가 들어간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이 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한 방에 다 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하는 거라서 아마 다다음 분기까지, 그러니까 내년도 26년도까지는 이걸로 해먹지 않을까.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대기업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중견기업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애들도 슬렁슬렁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된 거는 데이터 산업을 조금 더 가져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반도체 산업이 말씀드렸던 AI 관련된 내용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얘가 좀 떨어졌던 이유는 사실상 이게 이렇게 떨어졌던 게 관세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오늘 뉴스 보셨습니까? 얘가 지금 살짝 올라갔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비상경제권한법 근거해서 부과는 이의제기 관세를 무효한다. 이게 8시 52분에 나왔습니다. 이거 뉴스를 제가 일찍 봤기 때문에 모티브 림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금 수익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타라고 보낼 수 있었던 거였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쉽게 설명한 내용들이 이제서야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 정부에서, 얘네 미국은 3권 분립인 거 아시죠? 일반 행정 사법 해가지고 법원은 사법이고 얘는 일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상경제권한법이라고 해서 대통령이나 정부가 비상체제에 돌입했을 때 경제권 행사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얘가 이 보시면 관세판이잖아요. 관세를 부과를 했었죠.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다가.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었어, 기관도 그렇고 국가가. 근데 그걸 무효시켰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트럼프 너네가 이거 했다는 거 우리 사법부에서 봤을 때는 이거 아니야, 무효시켜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미국은 3권 분립이라고 그랬잖아요. 트럼프가 빡치겠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성과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미국 법원에서 무효라고 하니까 얼마나 열받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딴지를 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딴지를 걸어서 뒤집어 엎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항소는 할 수 있어요. 항소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만약에 다른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그랬을 때 뭐 이전에 봤던 것처럼 막 140%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시 절차를 밟아가지고 부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들이 90일 유예 플러스 알파가 됐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내용들이 다시 반박을 한다거나 항소를 한다거나 그런 뉴스들이 지금 이 시간부로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는 6시쯤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미리 예상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관세적인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을 했을 때 허리타스 반도체를 가져갈 수 있는 저희 명분이 리스크적인 부분에서 조금 해지가 됐다? 조금 내려왔다.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CX에 관련돼가지고 좀 내용을 좀 얘기해 보면은 지금 데이터 센터를 올려가지고 사업부로 돈을 벌고 있는 게 지금 여실하게 실적으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GPU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렸던 거 H100이나 얘네가 취급하고 있는 그 상품 그 GPU가 네임이 있을 때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지금 인터페이스 고속 인터커넥트인데 커넥트가 연결이잖아요. 이제 요걸 했을 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NV링크라는 걸 쓰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CXL을 도입 안 했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CXL 같은 경우가 왜 이전에도 관련 종목들이 막 움직였었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차세대 핵심 인터커넥트로 이제 점점 도입을 하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이 옛날에 5핀이었죠. 그 충전했던 게. 근데 지금 C핀으로 다 통합됐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삼성 갤럭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데들이 C핀을 많이 썼기 때문에 효율성이나 간편성을 따졌을 때 하는 게 낫겠다. 물론 기능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얘보다 얘가 나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NV링크라는 걸 독자적으로 쓰고 있는 상태지만 인터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굳이 고집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만약에 이 기술이 더 좋다 그러면 이걸 도입해가지고 여기다가 접목시키면은 더 좋은 그걸 낼 수가 있는 건데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을 때 나왔던 그 기술 같은 경우를 자체적으로 쓰게 되면은 당연히 돈적인 부분이 좀 있으니까 하겠지만 얘네가 이것에다가 만족을 할까요? 지금 블랙엘도 만들고 있고 그 다음 걸 또 준비하고 있는데 블랙엘이라는 거는 GPU 거의 최상위 지금 최고 사양이죠. 그렇게 된다면 CXL을 도입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이 생각보다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저희가 일단 얘를 꾸준히 가져가면서 거래량이 지금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지만 얘가 만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갭을 채우러 간다던가 그런 과정 속에서 얘가 돌파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매물대를 건드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볼 수 있는 세력주의 조건 1, 2, 3번을 계속 지켜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하고 3+1이 나와가지고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때부터가 저희가 매도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타이밍이죠. 그럼 여기서 구독자님들은 이 1, 2, 3번이 뭔지 알아요. 3+1이 뭔지도 알고. 근데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시니까 요거 머릿속에 쏙쏙 집어 넣어 드릴 테니까 요거 알고 오시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다른 전략적인 부분까지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를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프리우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프리우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디스시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10,000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 2, 3번 뭔지 아시겠죠? 지금 2번이라는 걸 말씀드렸고, 사실상 이제 신규 상장이라고 할 수 있진 않은데요. 지금 상장한 지 그래도 2년 넘었으니까. 이게 초반에 강세였던 애들이 강하게 눌리는 거, 이런 패턴, 뭐 글쎄요, 미래반도체도 그렇고 뭐 그렇다고 뭐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땡겼을 때 2018년도 상장해가지고 초반에 강한 게 아니라 뒤에서 강한 거였고,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도 초반에 강세였다가 지금 눌리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포트폴리오에 있고, ICTK 같은 경우도 보면은 초반에 강세했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기대감을 가지고 왔던 종목이 까고 봤을 때 나중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게 되려면은, 이미 기업적인 부분들은 초반에, 물론 뭐 기업 개미들은 다 까먹을 수도 있겠지만 밑에서부터 거래대금이 들어와야지 사실상 이거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폭제가 됩니다. 유통비율이라는 게 있죠. 주식수는 항상 정해져 있고요. 세력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얘네가 생각하는 수익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유통물량에서 얘네가 가지고 있을 물량에 대한 확보가 중요한 건데, 한 번에 뭐 100억 억치를 한 번에 매수에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한 번에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 그렇다는 거는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 과정을 제가 간소화시킨 게 1, 2, 3번인 거고요. 이제 3 플러스 1이 나오게 됐을 때가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저희는 이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 밑에서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매수하신 상태에서 지금까지 들고 계시던가 그렇게 하시고 계시겠죠. 지금 매수가 대비했을 때, 공식 매수가 대비했을 때도 지금 마이너스 2% 정도밖에 안 되죠. 저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태, 그리고 반도체를 가져가는 우리의 명분 속에서 관습적인 부분도 리스크가 조금 해지가 됐고, 새롭게 말씀드렸던 명분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있는 거죠. 근거 없는 게 아닙니다. 진짜 CXL 이거. 제가 무슨 뭐 기술 유튜버도 아니고 주식 유튜버니까 이 정도만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 저도 문과 출신이어도 생각보다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용을 좀 더 팔 수가 있습니다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굳이 그런 것까지 알 필요가 없으니까. 저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기간을 기다려보면 된다. 그 정도만 우리는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타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만약에 올라갔을 때, 이번에는 제가 조금 이제 분할 매도를 원래 하는 스타일인데 나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추세를 만들어가는 진짜 여기에도 노란색 이 선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랑 같이 추세 속에서 팔고 사고 이런 식으로 ICTK처럼 만들어 갈 겁니다. 감히 타점을 보낼 수 있다, 문자로 수급을 이 번호로 전송해라, 제가 보내드린다, 무료다 라고 하는 이유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걸 다 보면서 하는 겁니다. 어떠한 고점에서 무슨 신호가 나온다거나 AI의 분석이 있다,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금 과거를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나중에 돌아봤을 때 여기가 저점인 경우 한두 번 아닌 것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진짜 노출되는 재료와 수급과 매물대 이런 형태들을 다 종합해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기계가 여기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조건값이 맞으니까 여기 고점이야, 뭔 소리야 진짜. 하여튼 그거 안 믿으니까요, 여러분들 제 타점 믿으셔도 됩니다. 그냥 보내세요. 거래차스 반도체 오늘 조금 거시적인 부분부터 다 체크해 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장대 양봉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수급대장이었습니다.